하겠습니다. 다음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영남에 있는 까닭에 유신의 정치를 도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신사 기봉집이 가지고 온 황준원의 사이조선 책략이 유포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리며 이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만인소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만인소, 예, 이 상소문은 어떤 상소문이냐? 자, 뭐 일단 만인소라고 나와 있었고요. 맨 첫 줄에 보시면 이제 영남에 있는 까닭에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영남과 만인소를 한번 조합을 해보십시오. 뭡니까? 예, 영남 만인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급을 준비하셨다면 영남 만인소는 어떠한 그 이유에서 이게 나오게 됐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남 만인소가 이 고종에게 전달됩니다. 자, 전달되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이 황준원, 이 청나라 외교관입니다. 이 황준원이 쓴 이 사이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 사이조선 책략의 내용에, 그 책의 내용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이 영남에 있는 양반 유생들이 반대한 걸까? 자, 그럼 한번 조선 책략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 책략을 한번 보시면요. 내용은 조선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책략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여기 내용은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아, 너희들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일단은 친중해라. 친중하고 그 다음에 결일하고 한 번 더 연미해라. 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조선책략에 가장 우리가 봐야 돼. 자, 친중, 중국과는 이미 친해요. 예, 뭐 우리가 좋든 싫든 뭐 어쨌든 뭐 4대 관계를 맺고 있든 안 그렇든 어쨌든 간에 오랜 뭐 우방 국가라기보다는 예, 같이 이렇게 옆에 있던 예, 친한 국가입니다. 자, 일본과 결탁도 이미 끝난 상태예요. 강화도 조약, 그리고 조일수 조기를 통해서 이미 일본과도 어느 정도 예, 교류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연미가 있어요. 연미.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연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양반 유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철저한 어떤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예, 성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 어떤 사상으로, 기본적인 성리학에 대한 사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어떤 금수와 같은 국가거든요. 이런 알지도 못하는 국가하고 맺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청나라 그 외교관 말 듣고는 이 미국하고 연결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제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 상소문은 결국 고종에 의해서 예, 채택이 되어지지가 않죠. 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중간에 이제 청나라가 예, 알선을 합니다. 알선, 예,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소개. 청의 알선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 뭐가 체결되죠? 예, 조미수호 조약이 예, 체결이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된다. 예, 체결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청나라가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청나라가 그냥 조선아 너희들은 내가 아끼는 나라니까 내가 너희들 다 소개시켜주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에 있어서 하나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여겼어요. 예, 속국이라고 여겼고 뭐 겉으로는 이제 우방 국가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속국이라고 여겼고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품 안에 안고 있다라고 이제 여겼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에서 조선을 이제 침범한다는 건 그거는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여러 대외적으로 조선에 대한 조선에 대한 무엇을요? 종주권을 확인받고자 하는 거예요. 확인받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청의 이 속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일단 조선책략에 대한 내용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런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런 양반 유생들은요 어떤 서양의 어떤 통상 요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발을 해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은 바로 그 양반 유생들, 바로 흔히 우리가 위정척사파라고 불리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죠. 그럼 위정척사 운동을 한번 또 칠판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1860년, 70년, 80년, 90년 이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정척사파들의 어떤 그런 운동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개화기 때 가면요. 물론 개화를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정책이 나오면 항상 찬성 쪽과 반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은 반대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정척사파들은 우리 어떤 근대화의 어떤 그런 역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사람들은 근대화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뭐 어떤 우리 근대화에 어떤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우리나라를 어떤 좀 지키고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애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괴화파들도 애국이 있었고 이들 역시 또 애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찬성에 섰고 반대에 섰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그 위정척사파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0년대 가면요, 뭐 병인양요도 있습니다. 병인양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통상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통상 반대 운동, 바로 그런 것들 이제 척화주전론이라 그러죠. 화해하는 것을 배척하고 주장한다. 무엇을? 싸울 전자거든요. 싸운 것을 주장한다. 서양 세력과도 화해 안 해. 싸우자 이겁니다. 하지만 그 1860년대에 집권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60년대에는요, 이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 통했습니다. 자, 하지만 1870년대 가면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지죠. 왜냐?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고 이제 고종이 직접 친히 정치에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을 펼쳐 나가거든요. 그 개화 정책 결국은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떤 개항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역시 이제 위정척사파들은 역시 개항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개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외양일체론, 외놈들이나 그다음에 양놈들이나 서양놈들이나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안 됩니다. 개항해서는 안 돼요. 하는데 이미 개항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주장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880년대로 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조선 책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고종이 이거를 이제 결국 받아들여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되자 이제 아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영남에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양반 유생들이 이제 왕에게 상소문을 이렇게 올렸지만, 결국은 이제 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만손. 결국은 이제 왕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요. 1890년대는 이제 을미사변, 우리 국모가 끔찍하게 또 죽임을 당하고요. 그다음 단발령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앞서 또 문제에서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양반들이 더 이상 이제 뭐 글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에헴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얌전하게 보니까 안 되겠어. 칼을 들고 나서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의병 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떤 위정척사 운동의 어떤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아마 또 여러분들 뭐 교재를 또 보고 계신다면은 한국사 교재를 또 보고 계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인물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들도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짚고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 만인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미국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였다. 바로 1번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연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위정척사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금수와 같은 미국과 이렇게 연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만인소를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의회 설립과 자유민권을 주장하였다. 자, 의회 설립과 자유민권 우리 뭐 앞서 뭐 독립신문도 얘기했었지만 이게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협회는 또 따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고급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독립협회, 의회 설립과 그다음에 자유민권, 그다음에 이제 이권 또 하나 추가한다면 이권수호 운동까지 이렇게 여러분 독립협회 활동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협회 활동은요 아주 단골 문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3번. 문벌폐지와 인민평등권의 확립을 촉구하였다. 자, 문벌폐지가 나오고요. 인민평등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벌폐지. 그러니까 뭐 문벌폐지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거죠? 그거 뭐예요? 어떤 평등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뭐 신분제도를 철폐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벌폐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언제였었냐? 바로 갑신정변 때 14기조 개혁 정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4기조 개혁 정강 바로 갑신정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폐정개혁안 실천을 위해 집강소 설치를 요구했다. 자, 집강소 폐정개혁안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문과 다른 내용이죠. 5번 조선의 주권을 지킬 방법으로 중립파론을 제기하였다. 중립파론을 제기했습니다. 언제요? 바로 갑신정변 이후입니다. 뭐 갑신정변이 거기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더라도 갑신정변 이후가 되면요, 한반도를 두고는 이제 청나라와 일본이 팽팽한 또 신경전을 살짝 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갑신정변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일본이 아직까지 이제 청나라에 비해서는 좀 세력이 미약했지만요. 거기 이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북쪽에서는 또 러시아가 또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조로 조선과 러시아가 또 조약을 체결했고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아래로 내려온 것을 또 이렇게 견제하는 국가가 있었죠. 영국. 영국이 이제 또 우리나라 검문도를 또 불법적으로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를 두고는 청과 일본, 러시아, 영국이 팽팽하게 이 한반도에서 신경전, 바로 이게 세력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독일 부영사로 있었던 이제 부들러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화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립파론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죠. 결국 뭐 이렇게 독립파론에 그쳤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쉽게 이게 이행을 하지 못했냐?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힘센 친구가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하면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친구가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좀 힘이 약한 친구가 나 좀 건들지 말으려면 힘센 친구가 이러죠. 이게 어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국력이 너무 약했거든요. 약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 건들지 말라고 하면 누가 이게 그냥 건들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립파론의 이론에 그쳤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